흔한 텃새인 맷새. 이미 육아의 한창입니다. 4마리의 새끼를 먹이느라 쉴 틈이 없죠. 녀석들이 무사히 둥지를 떠날 때까지 완벽하게 숨기고 지켜내야 하는 고단한 날들. 한시도 게으름을 피울 수 없습니다. 뻐꾸기의 등장은 숲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먼 비행으로 바닥난 체력을 채우기 위해 곤충 사냥에 집중하는 녀석. 뻐꾸기는 스스로 둥지를 짓지 않습니다. 남의 둥지에 자신의 알을 몰래 맡기는 대표적 탕난 조류죠. 녀석의 울음소리가 숲에 울려 퍼지면 숙주 새들은 극도로 예민해집니다. 뻐꾸기의 주된 표적인 붉은 머리 오목눈이 우리에게는 뱁새로 더 친숙한 작은 새입니다. 푸른 알들 사이로 눈치 없이 큰 알 하나가 섞여 있습니다. 뻐꾸기가 원래 있던 알 하나를 훔치고 자신의 알을 슬쩍 낳아둔 겁니다. 둥지로 돌아온 어미. 이상한 점은 없는지 살핍니다. 하지만 이내 의심을 거두고 모든 알을 정성껏 품기 시작합니다. 포란을 시작한 지 12일째. 갓 태어난 새끼들이 둥지 안에서 꼬물거립니다. 그런데 한 녀석이 둥지 밖으로 밀려납니다. 먼저 태어난 새끼 뻐꾸기의 짓이죠. 눈도 채 못 뜬 녀석이 경쟁자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부화 후 2주, 새끼 뻐꾸기는 훌쩍 자랐습니다. 둥지도 먹이도 모두 독차지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둥지 20개 가운데 한두 곳에서 탕난이 일어납니다. 자신의 둥지에서 자라는 새끼 뻐꾸기를 키우느라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바쁩니다. 커다란 녀석의 허기를 채우기엔 턱없이 부족해 보이죠. 입에 먹이를 물고도 더 달라고 보챕니다. 둥지를 나가고서도 보름 정도는 더 먹이고 키워야 합니다. 뻐꾸기 새끼를 키우느라 번식 횟수도 줄게 되죠. 뻐꾸기는 오랜 시간 이렇게 이기적인 번식을 해왔습니다. 원래 이 지극한 정성은 내 둥지에서 무사히 자라난 진짜 새끼의 몫이죠. 둥지를 막 나선 녀석에게 연신 먹이를 물어나르는 어미. 어미의 다정한 수다가 계속 들리는 듯합니다. 밥투정하는 녀석을 어르고 달래가며 키우기도 하겠죠. 뻐꾸기에게 속지 않았다면 말입니다. 자연에 영원한 승자는 없습니다. 탕난을 당해온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푸른 알이 아닌 흰색 알을 낳는 녀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탕난이 잦은 지역일수록 흰색 알이 유리하다는 사실이 어미에서 딸로 대를 이어 전해진 결과죠. 흰색 알을 낳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뻐꾸기의 탕난에 대항할 무기 하나를 가진 셈입니다.
흰 알들 틈에 푸른색의 뻐꾸기 알. 둥지 주인이 모를 리 없습니다. 어미는 가차없이 뻐꾸기 알을 깨버리고 아예 둥지를 버렸습니다. 당하기만 하던 녀석이 맞서기 시작한 겁니다. 낮은 수풀에 둥지를 트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뱀의 습격에도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뻐꾸기의 번식 전략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죠. 붉은 머리 오목눈이만 의지할 수 없게 된 뻐꾸기는 또 다른 숙주를 찾았습니다. 바로 딱새입니다. 색이 화려한 이 녀석이 수컷. 암컷은 그에 비해 수수하죠. 보통 4개에서 6개의 알을 낳고 약 2주 동안 품습니다. 버려진 집도 이 녀석들에게는 훌륭한 보금자리가 되죠. 사람이 사는 곳 주변에서 뻐꾸기가 자주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숙주를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딱새는 민가 주변 어디에나 스스럼 없이 둥지를 틉니다. 번식철에는 한 집에 하나씩 둥지가 있을 정도죠. 사용한 지 오래된 카펫 틈새에도 녀석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둥지를 집요하게 노리는 시선. 뻐꾸기는 2개에서 4개의 알이 있는 둥지를 가장 선호합니다. 어미를 속이려면 알의 수가 너무 적거나 많아도 안 되죠. 둥지를 짓기 시작할 때부터 눈여겨봐왔던 뻐꾸기는 알이 2개 있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알이 많지도 적지도 않은 탕란하기 딱 좋은 둥지죠. 집요함은 뻐꾸기의 또 다른 무기. 임무를 완수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뻐꾸기의 등장을 알아챈 딱새 암컷. 비행으로 위협을 해보지만 녀석의 관심은 오직 둥지에 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1만 킬로미터를 날아왔죠. 망설임 없이 딱새의 둥지로 들어가는 뻐꾸기. 제 알 하나 낳아놓고 둥지 속 알 하나를 꺼내갑니다. 뻐꾸기는 같은 곳을 수없이 오가며 탕란할 둥지를 탐색합니다. 또 다른 딱새 둥지가 표적이 됐습니다. 둥지 안에 자신의 알을 낳고 딱새 알 하나를 물고 나오는 데는 불과 10여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숙주의 알보다 푸른 빛이 도는 큰 알이 뻐꾸기 알입니다. 딱새 암컷이 둥지를 살핍니다. 탕란을 눈치채지 못한 암컷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종종 딱새에게 탕란하기는 했지만 최근 그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인적 드문 산 아래 빈집. 딱새 둥지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사람의 손길이 떠난 서랍 속. 딱새가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건 역시 뻐꾸기의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뻐꾸기 아래 붉은 실무늬가 보입니다. 이전에 없던 특이한 형질이죠. 둥지 근처에 나타난 다람쥐. 딱새 암컷이 얼른 달려들어 공격합니다. 번식기엔 둥지 주변 작은 변화도 민감하게 반응하죠. 드나들 때마다 경계를 잊지 않습니다. 포란이 시작됐습니다. 수컷은 둥지 밖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자연의 변화는 언제나 시간이 만듭니다. 새 식구를 맞이할 시간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민가 주변은 생각보다 위험이 많습니다. 냄새를 맡고 온 고양이도 그중 하나죠. 새 둥지가 있다는 걸 아는 듯 서랍 안을 한참 살핍니다. 호기심을 끌만한 걸 못 찾은 녀석은 잠시 머물다 떠납니다. 진짜 위험은 둥지 안에 있습니다. 고양이가 떠나자마자 둥지로 날아드는 어미. 벌써 깨어난 녀석이 있습니다. 포란 11일째. 새끼 뻐꾸기는 언제나 숙주알보다 하루 먼저 부화합니다. 수컷의 할 일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새끼를 위해 사냥을 해야 하죠. 둥지에 발이 묶인 암컷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 지금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새끼 뻐꾸기는 다가올 미래를 위해 많은 힘을 축적해야 합니다. 수컷이 더 바빠졌습니다. 하루 사이 식구 하나가 늘었죠. 딱새의 알이 부화를 한 겁니다. 딱새 부부는 자신의 새끼와 뻐꾸기 새끼에게 공평하게 나눠 먹입니다. 아직은 평화롭게만 보이는 둥지. 암컷은 새끼와 알의 체온 유지를 위해 계속 품어줍니다. 그런데 둥지 안이 들썩입니다. 새끼 뻐꾸기의 본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둥지 안 딱새의 알과 새끼를 모두 밀어내는 것. 놀란 어미가 쫓아가 봐야 소용없는 일이죠. 새끼 뻐꾸기의 등은 평평하고 넓습니다. 경쟁자를 밀어내기에 딱 맞게 태어난 몸. 녀석은 살아남기 위한 본능으로 움직입니다. 자리를 비웠던 어미가 먹이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먼저 입을 벌리는 건 새끼 뻐꾸기. 어미는 먹이를 줄 듯 말 듯 애를 태우며 새끼의 식욕을 자극합니다. 둥지 속 생명을 품는 건 어미의 숙명입니다. 또다시 둥지 안이 들썩거립니다. 잠시 일어나 살피던 어미가 그냥 품어버리죠. 하지만 포기할 녀석이 아닙니다. 새끼 뻐꾸기가
있는 힘껏 두 번째 알을 밀어 올립니다. 이번엔 알이 굴러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새들은 자기 알이라도 둥지 밖에 있으면 자신의 것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인기척에 잔뜩 긴장한 딱새 암컷. 새끼 뻐꾸기의 수고는 허사가 됐습니다. 고양이가 다시 서랍을 살피는 위태로운 순간, 둥지 안에선 알을 밀어내느라 여념이 없죠. 녀석은 다리에 잔뜩 힘을 주고 평평한 등과 날개를 이용해 들어올립니다. 이렇게 세 번째 알이 둥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이제 둥지엔 딱새 새끼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둥지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딱새 부부는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었던 불은 그래도 어미의 돌봄은 계속됩니다. 피할 수 없었던 운명 앞에 얄궂은 시간만 흘러갑니다. 불행한 운명의 끝. 이제 마지막 차례입니다. 결국 밀어내고야 말았습니다. 새끼 뻐꾸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달 후 먼 아프리카로 돌아가려면 빠르게 성장해야 하기 때문이죠. 잔혹해 보이지만 이것은 뻐꾸기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딱새 수컷은 먹이를 물고 주변을 살핍니다.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죠. 딱새 부부의 성실함이 고스란히 새끼 뻐꾸기의 몫이 됩니다. 녀석이 원하던 대로 먹이를 독차지하게 됐죠. 둥지는 이제 완전히 녀석의 세상이 됐습니다. 여름 장마는 숲의 작은 생명들을 위협합니다. 때까치 둥지에도 굵은 비가 떨어집니다. 품속의 새끼들이 비를 맞으면 위험해질 수도 있죠. 어미는 온몸으로 비를 막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는 거센 빗속을 뚫고 사냥을 다녀왔습니다. 악천후 속에서도 둥지를 지켜야 하는 어미의 무게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편안히 자라는 녀석도 있죠. 부화 후 3일. 새끼 뻐꾸기의 몸색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아직 눈은 뜨지 못했지만 삐죽삐죽 바늘 같은 깃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커진 주둥이를 흔들며 먹이를 재촉하는 새끼 뻐꾸기. 딱새 암컷은 의심 한 번 없이 녀석을 보살핍니다. 먹이고 치우고 또 먹이는 일을 반복하죠. 체온 유지를 못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
비가 물러가고 여름 숲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딱새는 번식철이 되면 사람 가까이에 둥지를 틉니다. 하지만 사람 곁이라고 늘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소리 없는 사냥꾼 누룩뱀이 둥지를 덮쳤습니다. 이 녀석의 별명은 알뱀. 이름값을 하듯 둥지 속 알을 하나씩 통째로 삼킵니다. 압도적인 포식자를 당해낼 도리가 없죠. 둥지를 깨끗이 비우고서야 자리를 뜹니다. 산 아래 정자도 딱새가 좋아하는 곳입니다. 먹이를 물고 있는 이 녀석은 지금 새끼를 키우는 중입니다. 둥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 엉뚱한 녀석입니다. 그렇다고 뻐꾸기도 아니죠. 어미의 노고가 말이 아닙니다. 녀석은 매사촌의 새끼입니다. 매사촌 역시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 탕란성 조류죠. 녀석의 생존 전략은 날개에 있습니다. 날개를 퍼덕일 때마다 노란 잎이 하나 더 있는 것으로 어미는 착각합니다. 어미는 그만큼 더 열심히 먹이를 구하고 녀석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죠. 다 자란 모습이 매를 닮았다 하여 매사촌이라 불립니다. 여름 새들의 노랫소리와 함께 계절이 깊어갑니다. 폭우 속에 둥지를 지키던 때까치 어미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6마리의 새끼를 먹이고 돌보는 중이죠. 때까치는 이른 봄부터 7월까지 여러 차례 번식을 합니다. 배고픈 새끼들의 요구는 끝이 없고 어미의 하루도 끝이 없습니다. 아직은 온 세상이 어미에게 달려 있습니다. 때까치는 산새 중에서도 보기 드문 용맹한 사냥꾼입니다. 작은 쥐나 새, 곤충을 잡아 나뭇가지나 가시에 꽂아두고 뜯어먹죠. 한 입 뜯어 둥지로 향합니다. 쥐를 잡으면 새끼들을 넉넉히 먹일 수 있습니다. 거친 먹이를 먹다 보니 펠릿을 토해내기도 하죠. 누군가의 죽음이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암컷 딱새가 둥지를 나온다는 건 그만큼 새끼가 자랐다는 뜻이죠. 부화 후 8일째. 새끼 뻐꾸기는 고슴도치 가시를 닮은 털이 돋았습니다. 꼬리 깃도, 날개 깃도 같은 모양이죠. 등 쪽 깃은 가장 나중에 납니다. 한창 성장기를 맞은 녀석에겐 그만큼 많은 먹이가 필요합니다. 새끼가 자란 만큼 어미가 물어오는 먹이도 커졌습니다. 새끼 뻐꾸기는 성에 차지 않는 듯 주둥이를 벌리고 연신 흔들어댑니다. 먹이를 삼키지 않고 토해내는 건 아직 부족하다는 신호. 주황색 입을 크게 벌려 어미의 사냥 본능을 더 자극합니다.
많이 먹는 만큼 배설물도 커집니다. 딱새 수컷도 큰 먹이를 사냥해 왔습니다. 끊임없이 먹이고 쉬지 않고 치웁니다. 열흘쯤 지났습니다. 새끼 뻐꾸기는 부리를 이용해 몸단장을 할 만큼 컸습니다. 머리 뒤쪽의 깃도 하나둘 펴지기 시작했죠. 점점 제 어미의 모습을 닮아갑니다. 암수가 번갈아 수도 없이 오가며 먹이를 나릅니다. 짧게는 5분에 한 번씩 드나들 정도로 먹이를 주는데도 만족이 없습니다. 새끼 뻐꾸기를 기르는 딱새. 한 번의 번식을 포기해야 할 정도로 매우 힘든 일입니다.